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뽀TV입니다. 주말 일요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드리고요.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김포 부천 GTX D 노선까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명함은 많이 갈렸고요. 최대 수혜 지역은 고양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산이 많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GTX D라인은 굉장히 암울한 그런 노선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을 비롯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비전, 목표, 사업 선정 기준으로 알고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7대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7대를 보면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요. 주요 거점 고속 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 산업발전 기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를 감안해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여기 7번은 우리나라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죠. 북한까지 다 철도 연결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까지 연결하는 그런 대륙 횡단선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정사업의 기준은 비용 편익 분석 기법, 말이 어렵네요. 그냥 경제적 이득만 보는 BC값이 아닌 AHP 값을 이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성, 정책 효과,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포함한 종합평가 점수 AHP 기준으로 요거를 선정했다는 거고요. 여기 평점이 높은 순, 그리고 평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점수 이상으로 선정을 했다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HP는 무엇일까요? 자, AHP로 국가철도망 계획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도표를 보면은, 이게 KDI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온 건데, 예비 타당성 조사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AHP 이 점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걸 BC라고 하죠. 경제성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정체성 분석을 하고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민자 사업과 국가철도망 계획 구축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른 거예요. 민자 사업은 철저하게 민자 그런 사업 수익 위주로 갈 수밖에 없죠. 민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철도망 계획 사업은 경제성도 매우 중요하고 BC값이 1이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BC가 1이 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나 지역 균형 발전 분석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철도 노선은 넣어줍니다. 일례로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 같은 경우는 호매실 주민들의 염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10년간. 근데 여기가 BC값이 도저히 1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AHP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이런 정책서 분석이나 지역균형 발전 분석 점수를 높은 점수를 매기면서 이번에 예타를 통과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철도가 깔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국가철도망 계획을 구축을 한다. 이런 거를 보셔야 되고, 이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웬만한 철도 사업은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RT는 아쉽게도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국가의 미래 철도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상위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법안은 아니죠. 상위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타당성 지표인 BC값만으로 평가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이거를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인터넷에 너무 BC값만 얘기하더라고요. BC값으로 판정한 게 아니라 AHP 값으로 판정을 했다.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 기법은 이렇게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거 다 이해가 안 되죠. 굉장히 어려운 분석 기법이고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이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을 반드시 BC값 1.0 이상 사업만 적용하지 않으며 지역발전, 국토 균형 가치를 반영해서 BC값이 낮아도 통과시켜주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는 거죠. 가장 먼저 김부선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논란의 김포 부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서부권의 김포 주민분들 입장에선, 그리고 검단 신도시 2기 신도시 검단 주민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GTX 노선을 이렇게 Y자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남에서 비롯해서 강남을 관통하면서 구로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을 통해서 인천 영종 한해도시도 가고요. 여기서 꺾여서 장기동이나 통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서로가 양쪽이 인천과 검단, 김포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GTX D 노선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노선을 보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넣어주는데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로 끊어버렸단 말이죠. 자, 이거 사업 타당성 주로 BC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포의 장기에서부터 그냥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렇게만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 준다 이거예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겠지만 애초에 기대했던 강남으로 가는 이런 관통하는 노선이 아예 하나도 없다라는 거에서 상대적인 절망감과 분노를 여기 주민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거죠. 특히나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이 지하철은 2량이에요. 2량. 그리고 이 2량 구조가 특히나 플랫폼 자체, 철도 역사 자체도 구자를 2량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역사들, 김포 골드라인 역사를 통째로 갈아치우지 않는 이상 이 2량에서 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2량이 뭐냐면 철도가 이렇게 있으면 한 칸, 두 칸짜리 이런 아주 작은 열차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저도 이런 걸 많이 찾아봤는데 말 그대로 지옥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그냥 이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 출퇴근할 때 그냥 기가 다 빠져버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지금 김포 골드라인은 김포공항역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5호선이나 9호선으로 환승한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 강남이나 이런 쪽 가면 9호선 탈 거 아니야. 이 9호선과 7호선은 역대급 헬 환승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아주 콩나물을 넘어서는 헬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김포 검단 주민분들은 현재 이렇게 보시면 골드라인으로 지칠 대로 지쳐서 뭐 여기 김포시청역 뭐 이런 데 갔다가 환승을 해서 9호선을 타면 또 헬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출퇴근을 이중으로 하는 구조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분노와 원망이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번에 GTX D 노선이 됐다면 한 번에 이렇게 강남까지 갈 수 있는 라인이 일원화된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삶의 질이 엄청 좋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GTX D 노선이 7호선도 환승 난이도가 엄청 헬인데 여기까지만 가지고 7호선 갈아타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분노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겠죠. 물론 이해합니다. 국가 입장에서 모든 철도 노선들을 다 반영해 줄 수 없다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BC 값이 아닌 국가철도망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죠. AHP 기준으로 한다면 지역 낙후도라든지 그런 사회 경제적, 사회적 비용 어떤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받는 고통 이런 것들을 경제 지표로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김부선 라인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주제 넘은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하여튼 김포나 검단 신도시 주민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암울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정말 답이 없다. 굉장히 분노가 치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라인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환영 그리고 환호할 만한 지역은 바로 다름 아닌 일산과 파주입니다. 파주도 아주 기쁜 소식이 많이 왔고요. 일산은 더더욱 파주와 연결되는 게 2개 라인이 있고 일산만의 라인이 4개가 있는데 이게 다 채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는 최고의 수혜를 가져간다. 일산은 앞으로 향후 더욱 발전하는데 큰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고양시는 아주 축제 분위기죠. 자신들이 원했던 노선들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자, 4개가 어떻게 반영됐냐면 이건 파주와도 복합적으로 이제 중복되는 건데 급능력 연장이 공식화됐고요. 그리고 고양선도 예정대로 다 채택이 됐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도 채택이 됐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인천 2호선 연장이 되면서 일산 서구가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후보 사업인데 조리금천선 통일노선이 또 포함이 됐고요. 교외선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건 꽃놀이패죠. 고양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아주 밝은 미래를 보장받은 그런 철도 노선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파주 입장에서는 SRT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이 지하철 3호선 파주 현장이 포함된 거 좋고요. 조리금천선 포함된 거 좋은데 SRT 같은 경우는 운정신도시 주민분들이 많이 원했단 말이죠. 이 SRT가 운정신도시가 뭐 이렇게 있다면
GTX 역사 쪽으로 가느냐, 경의선 라인을 타고 문산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갑론을박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아예 탈락을 하면서 이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졌다. 향후 5년간은 이 SIT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노선도를 잠깐 설명드릴 건데, 인천 지하철 2호선이나 고양선, 지하철 3호선 금능 연장, 그리고 교외선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6개 노선 중에 2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금천조리선, 조리금천선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입니다. 인천에서 일산 서구까지 연장하는 건데, 탄현까지도 지금 연장되는 걸로 아주 기대감이 크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일산 입장에선 기쁜 소식입니다. 검단 신도시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기쁜 소식이에요. 물론 GTX를 가장 희망했는데, GTX가 지금 이렇게 김부선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거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검단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아, 봐라, 이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돼서 여기 GTX A 노선 타고 킨텍스를 타고 GTX로 타고 이렇게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지금 노선이긴 한데, 지금 굉장히 분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일산 서구 이쪽이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킨텍스를 비롯해서 일산 테크노밸리, 그리고 장안 공공주택지구, 영상방송밸리, CJ 라이브시티까지 자주 기능을 갖춘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이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GTX 킨텍스역은 이제 또 더블 역세권이 됐죠. GTX뿐만이 아니라 인천 지하철 2호선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희소가치나 이런 미래가치가 높아지고, 일산 서구의 발전이 지금 보장되고 있다. 앞으로 일산이 더더욱 발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지하철 노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역사나 노선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후곡역이나 일산역이나 탄현이나 요쪽까지 연장이 되는데, 일단 노선도를 보면 여기 대화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탄현까지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 것인가, 여기까지는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가 역사가 연장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탄현마을 주민분들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고양 창릉 신도시는 12월 달에 차전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세전역에서 지하철 6호선이죠.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이어지는 이 창릉 신도시에도 아주 좋아집니다. 창릉 신도시는 이제 더블 역세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GTX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GTX 창릉역이 여기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고양선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기존에는 대곡역까지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는데 대곡역이 삭제가 됐죠. 왜냐하면 GTX 창릉역이 발표가 됐기 때문이죠. 너무 중복된다고 대곡역을 삭제했고요. 그냥 여기서 지금 여기가 아마 화정시청 여튼 화정지구예요. 화정지구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직선화가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 보시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네요. 여기 보시면 고양 창릉 신도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창릉천을 기반으로 해서 CMD 중심상업지구가 메인이 된다. 그리고 여기 복합환승센터 BRT까지 들어서는데, 여기에 이제 고양선과 그리고 GTX 창릉역까지 아주 좋아진다. 이번에 창릉 신도시 사전청약은 서북권 김포나 파주 일산 주민분들 모두, 고양시 주민분들 모두 한번 노려봄직할 만한 아주 좋은 그런 입지의 사전청약이 12월에 개시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창릉 신도시도 예정대로 철도 노선 2개가 깔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하철 3호선입니다. 이것도 파주와 운정신도시 주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뻐해야 될 소식이죠. 무려 10.7km였나요? 금능까지 연장을 하는 거를 이제 국토부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일단 먼저 축하해야 될 소식입니다. 정류장이 2개에서 3개로 연장이 됐다는 것 자체도, 운정역의 정류장이 세정거장이 됐다는 것 자체도, 운정신도시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노선대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개 정거장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수혜를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서고, 그런 지하철 역세권의 반경이 영향권을 주는 아파트들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정신도시 입장에서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능 새꽃무들한채 마을이라든지 금능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플랜카드 붙이실 정도로 이제는 민자 사업이 아니라 국가철도망 계획에 아예 포함이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금능역 입장에서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다. 경기도 북부 지역의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렸다. 이렇게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요런 약간의 직선화 노선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약간 틀어지는 지금 모양새가 나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미확정이지만 이 국가철도망 계획의 노선이 틀어진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채택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채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요거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3차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구축을 할 때 요거를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나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3차는 이제 잊어버리면 됩니다. 4차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좀 안타깝게도 이 운정신도시 주민분들 안에서 노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예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민자 적격성 조사의 이런 노선도 봐야 되는 거고, 현대건설의 노선이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노선, 그리고 예정 역사는 아예 발표 자체가 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역사가 많아지면 많은 주민분들이 이렇게 지금 수혜를 가져가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회선입니다. 예비사업 후보사업으로 지정이 됐고요. MT의 추억이 있는 그리운 노선도죠.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1963년에 개통되었다가 중지된 교회선인데 학생들의 MT라인을 구성했던 추억의 노선이고요. 31.8km. 자, 이게 경기도 일산이나 파주, 고양시에서는 경기도 의정부, 이렇게 경기도 북부 지역을 가는데 서로 소통하는데 굉장히 좋은 철도 노선이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의정부시나 양주시나 그리고 고양시가 협의도 하고 있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후보 사업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부활한다면 서부권 주민들 그리고 북부 주민들에게도 아주 기쁜 소식이겠죠. 채택이 돼서 국가 지원도 받고 앞으로 이런 MT 라인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렇게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말씀드렸고요. 날씨가 좋네요. 너무 지하철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모든 것들은 다 행복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